매일 목욕은 건강에 좋다고요? 65세 이상이라면 이 말에 속지 마세요.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이라는 상식이 사실은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북 전주의 74세 이만옥 할머니는 깨끗해야 건강하지 라며 하루 2번 뜨거운 목욕을 고집하다 피부가 사막처럼 갈라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목욕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던 명진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욕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심지어 7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술 한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싹 풀리지라며 평생의 습관을 고집하다 심장마비로 2급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 빈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어떤 온도의 물이 안전한지, 목욕 전후에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병원비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1세의 현역 노인의학 전문의로 50년 가까이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 오랜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 문제 중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매일 목욕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진료실에 74세 이만옥 할머니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무척 중요시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목욕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뜨거운 물로 하셨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지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피부가 사막처럼 갈라지기 시작했고 밤새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이루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 매일 목욕하세요? 라고 물으니 그럼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지 라고 하시면서도 근데 요즘 피부가 많이 건조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옥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청결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우셨는데 목욕이 해롭다니요? 저는 50년 가까이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백 건 보아왔습니다. 저 역시 71세 노인으로서 제 동료 의사들과 제 자신에게도 같은 조언을 합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수분 함량이 크게 줄어들고 유분 분비가 감소합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온 다른 환자분도 비슷한 증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평생 청결을 중요시해서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했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만옥 할머니도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조언대로 이틀에 1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한 피부 건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끄려 하시나요? 잠시 후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 명진수 할아버지가 목욕 중 쓰러져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과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 피부 건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명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아침에 목욕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병원을 찾아오신 명진수 할아버지. 그런데 그날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져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명진수 할아버지의 혈압은 불안정했습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노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어지러움과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평생 그렇게 목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명진수 할아버지의 이 질문은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5세가 넘으면 혈압 조절 능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82세 노인이 욕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들어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알고 보니 그분도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CT 결과 뇌출혈은 없었지만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 중 30%가 목욕 중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를 넘어 골절, 뇌출혈,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진수 할아버지께는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목욕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신 명진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는데 정말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이제는 오히려 이틀에 한 번 목욕하니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어떻게 69세 박태홍 할아버지를 생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제 진료실에 69세 박태홍 할아버지가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보호자인 아들이 부축한 채로요.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 직후 목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제가 집에 있어서 바로 발견했습니다. 응급처치 후 상태가 안정되자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태홍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직후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셨나요?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와 근육으로도 혈액이 분산되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기증, 실신, 심지어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식사 후 목욕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박태홍 할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와 뇌로 가는 혈류를 동시에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위험합니다. 73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했다가 어지러워 쓰러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은데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사고 중 약 25%가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데 이때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하루 중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박태홍 할아버지께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목욕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혼자 계실 때는 가능하면 목욕을 자제하시고 샤워로 간단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후 박태홍 할아버지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목욕하니 정말 편하네요. 며느리도 안심하고 이제는 가족들이 제 목욕 시간까지 체크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어떻게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감기를 중증 폐렴으로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입니다. 이 위험성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지난해 겨울 75세 이정숙 할머니가 중증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는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땀을 내고 좋다고 해서. 그런데 목욕 후에 오한이 심해지고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이정숙 할머니의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내면 좋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속설입니다. 노인이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만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체온은 38.5도였고 혈액 검사 결과 감염 지표가 매우 높았습니다. 폐 엑스레이에서는 양쪽 폐에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고령의 환자였기에 상황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피로한 상태에서의 목욕도 위험합니다. 지난 여름 77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장거리 여행 후 피로한 상태에서 목욕하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장시간 여행이나 과도한 활동 후에는 탈수 상태일 수 있어 뜨거운 목욕은 혈압을 더 낮추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노인이 질병 상태나 피로한 상태에서 목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둘째, 체온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고열 또는 저체온증 위험. 셋째, 탈수 위험 증가. 넷째, 심혈관계 부담 증가로 인한 심장 문제 발생 가능성.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질병 상태에서의 목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일반 상태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꼭 목욕을 미루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하거나 아프다고 느낄 때도 목욕은 피하시고 충분히 쉬신 후에 하세요. 2달 후 이정숙 할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감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만 닦았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이제 아프면 목욕은 안 한다는 걸 가족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술 마신 후 목욕이 어떻게 72세 박만수 할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 치명적인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생명을 구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5번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술 마신 후 목욕입니다. 이 위험성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3년 전 겨울 응급실 당직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경 72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심장마비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구급대원은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만수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어요. 집에 와서 피로를 풀려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네요.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술을 마신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까지 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마시고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의 적응력이 좋아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혈관계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알코올과 열에 대한 적응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 관련 사망 사고 중 약 40%가 술을 마신 후 목욕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박만수 할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로 목욕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술을 마신 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 상태가 안정된 후 박만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을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그날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는 술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을 안 해요.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들 놀라더군요. 한 친구는 자기도 술 마시고 목욕하다 어지러워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목욕이 위험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한 목욕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목욕이 위험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목욕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유지하고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건조와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도 5-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전후 안전 수칙도 중요합니다. 욕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목욕 전에는 욕실 문을 열어 환기하고 목욕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몸의 균형을 잡은 후 욕조에서 나오세요. 이만옥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면서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명진수 할아버지는 목욕 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후 어지러움과 낙상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박태홍 할아버지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목욕하면서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이정숙 할머니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로 목욕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보니 이런 간단한 조치로 많은 사고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언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알게 된 정보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